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양파 수확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벌써 양파 종자를 선택하는 시간, 또 묘상 준비하고 또 이제 본밭 준비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택 사장님을 모시고 양파 예정지 관리, 묘상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 오시냐 고생하셨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양파 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이제 묘상, 예. 묘상의 묘가 이제 밭농사인데 예. 묘상 관리를 잘못해갖고 그거를 파종하도 이제 예. 묘질이 떨어지고 또 일찍 파종해갖고 추대 분구가 생기고 또 이제 물 관리 잘못해서 이제 반은 나고 반은 안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묘상 관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제가 농사지은 경험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올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53kg 평당 53kg를 수확을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르게. 근데 요게 실은 4조 기계 정식을 했거든요. 그렇죠. 폭은 두둑폭은 90cm. 그리고 4조 이렇게 했는데 평당 86개가 들어갔어요. 이게 86개인가 88개가 들어가더라고요. 53kg 캤으면은 2망 이상이 나왔죠. 그렇죠. 한 망은 농사 비용이고 한 망 반은 제 소득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어본 내용 중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겨울을 나는 작물이단 말이죠. 이게 겨울을 지나야 되거든요. 겨울 동안에 지온이 따뜻해야 땅속 환경이 좋아야 되고 또한 뿌리가 자라야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서 이런 수확량이 나오지, 기후 변화가 심한데 그걸 못 맞춰줘 버리면은 이런 수확량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밭에서 재배를 해야만이 양파가 겨울을 날 때 뿌리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이런 수확량을 올렸을까? 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방해를 하는 것도고 그 방해되는 것을 저는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 기능성 자재하고 제가 노력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방해되는 걸 보면은 첫 번째,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데는 아무리 자라고 싶어도 습이 많으면 안 자라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중성 토양이 아니면 안 자라요. 그리고 땅이 따뜻해야 하고 뿌리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 빠짐에 줘야 되고 덩어리역이 없어야 되고 푸슬푸슬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퇴비를 축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축이 많다 보니까 축분이 많아요. 미발효 퇴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농가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판로 갔을 때 사가시는 분들이 시드름병, 그 뿌리 쪽에서 똥구멍 쪽에서 그냥 썩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흠을 잡아서 판단 말이죠. 그것은 시드름병은 축분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자리파리가 거기다 알을 까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가 가스장애도 있지만은 그런 고자리파리 피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발효된 퇴비를 내 갖고서 해충을 불러들여. 그러죠. 그래서 농가가 약 주고 병 주고 두 가지 원인을 그냥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해가지고 착안을 해서 다르게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 재배를 어떤 작물이 됐든 간에 땅에다 재배를 하다 보니까 비료 거름이라든가 퇴비 거름이 안 빠져나가요.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그렇죠. 이게 용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쌓였던 것을 각종 미량 요소를 먹게끔 만들어주는 그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병균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 소독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육묘가 첫째 줘야 됩니다. 겨울을 잘 못 내면은 육묘 과정에서 잘못돼 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서리빨 피해, 겨울 동안에 서리빨이라든지 동해 피해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가서는 쌍구 추대가 생겨가지고 수확량이 감소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품이 안 나와요. 손해가 나겠죠. 그 다음에 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풀약을 갖다가 종류가 뭐 2가지, 3가지, 4가지까지 쓴단 말이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봄철이 짧은데 여름은 길고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면 자라지를 못하겠죠. 이런 환경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흙을 푸슬푸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파를 수확한 직후에 수단그라스를 이렇게 파종해서 한 60일, 한 2, 3일 키우다 보면은 이 대가 옛날 이게 우리 보면은 수수대단 말이죠. 수수. 이거 수수대를 갈아가지고 한 보름 정도 갈면은 충분히 이것이 마르고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저는 부자도 되고 가난하기도 하는 것은 아까 중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중성 토양이 잘 자라는 원인은 이것입니다. 미생물이 활동을 하거든요. 미생물이 활동을 하는데 중성 토양이 아니면 미생물이 활동이 안 됩니다. 근데 미생물은 먹이가 유기질이란 말이죠. 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발효된 퇴비를 먹을 수는 없어요, 저게. 그래서 완전히 발효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흙릉에 나오는 이거 개분에다가 미생물을 접종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니까 석회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뿌리가 중성 토양도 되지 양분을 먹지 말아도 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썼어요. 네, 땅 살리기. 그래서 이 유기질. 부분에서 제가 네.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요 지금 저 수산그라스 심었잖아요. 예. 그래서 양파 농가들이 지금 양파 후작기를 콩을 심거든요. 예. 그럼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1kg 정도 생산밖에 못해. 예. 1kg를 생산해야 킬로그램당 4,800원을 네, 받는데 이 정도의 콩을 심지 말고 호맥을 심어갖고서 양파 농사를 갖다가 고비료 농사를 지으면은 훨씬 더 득이 된다.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아까 거지도 되고 부자가 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 중성 토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석회를 반드시 넣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땅 살리기 유기질을 아까 미발효된 퇴비보다는 개분에다가 균을 접종한 걸 이걸 넣으면은 더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 여기서 잠깐요. 대부분 농가들이 그 유박을 많이 쓰시거든요. 유박은 발효된 퇴비가 아닙니다. 퇴비가 아니라 화학 비료에 가까워요. 질소가 많거든요. 결국은 그게 시드름병도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퇴비를 펠렛으로 만든 완전 발효되고 균을 접종한 땅살리 유기질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저는 이제 땅 소독을 하거든요. 소독하는 방법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바사미드 소독이 있고 태양열 소독이 있고 석회질소 비료라는 이것이 소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질소를 아까 수단그라스를 파쇄한 뒤에 석회질소 300평 기준에서 100kg, 그 다음에 땅 살리기 유기질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20평에 한 포대, 그러니까 15포대를 넣고 노타를 쳐서 한 25cm 정도 노타를 쳐가지고 요걸 열흘 정도는 물을 줘야 됩니다.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이 석회질소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농약 성분이 나와요. 농약 성분이 나와가지고 균도 죽이고 충도 죽이고 잡초도 일부 이걸 발화를 못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땅 살리기 석회질소 쓸 때 예. 원형 비료는 300평에 몇 번 넣으셨어요? 원효형 비료는 300평에 6포대 넣습니다. 6번. 예. 6포대. 마늘 전용, 양파 전용. 전용. 예. 마늘 양파 전용입니다. 예. 양파만 전용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 비료를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지금 그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안 맞고 이 이후에 봄밭을 만들게 한 심기 보름 전에 그때 가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는 날씨가 하도 변덕스러우니까 재배 조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겨울을 나는 작물이라 1차 웃구름 때도 2월 하순경이거든요. 그때 가서 요소, 치이오다, 그 다음에 황산가리, 땅 살리기 유기질을 100평에 한 포대씩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울 때 비료가 빨리 녹아가지고 수용성 비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치이오다 비료입니다. 다른 그 수용성 비료, 질산태 이런 비료보다는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추울 때 쓸 수 있는 비료,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화학 비료하고 유기물이 같이 들어가야만이 이게 잘 자라거든요.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가서 잠깐만요.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이때 가서 제가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재봤을 때 여기가 상면이 90,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85cm더라고. 예.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네 이 통로가 넓으니까 통풍이 잘 되고, 예. 요 양파 간격은 24cm에 요 앞뒤로 주간거리는 12cm. 12cm. 예, 예, 12cm 그렇게 였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나 봄철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름병이에요. 그리고 녹균병은 이미 육류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전염이 돼서 2월 하순, 3월 초에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때를 대비해서 저는
무름병 약하고 녹균병 약 할 때 가을에도 한 두서너 차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봄철이 되면 우수 무렵 이후부터 넣어줄 때 반드시 유기FA 100하고 하나로뚝을 넣어줬습니다. 요 유기FA 100은 햇빛 때문에 그래요. 햇빛이 많이 와야 되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구름 끼는 날이 많으면 잘 안 자라지 않습니까? 뿌리 쪽으로는 잘 만들어줬는데 위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뚝은 농약 성분을 효과를 높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쓰는 그 낙스 성분이나 비슷합니다. 화장실에 쓰던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더라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53kg 했던 그런 사례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양파 종자 선택과 모판 그렇죠. 육묘 관련돼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어쨌든 저는 양파 종자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중만생 종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조생종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유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터보 계열과 아스 계열이라고 그래요. 터보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파처럼 하늘로 솟아있는 거예요. 줄기가. 그리고 아스 계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한번 꺾여요. 그것은 햇빛을 많이 보게끔 그렇게 종자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봐요. 육종을. 그래서 대부분 보면 터보 계열은 평균 구종이 약간 300g 정도. 그 다음에 아스 계열은 350g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수확 양을 볼 때. 그리고 터보 계열이 단점이 뭐냐면은 감으로 쓸 때 이제 논양파는 아니겠지만 반양파에서는 수류탄처럼 이렇게 빼쭈기게 나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제품인데 제가 이제 흑농에서 나오는 아리랑을 한 10여 년을 쭉 지켜봤거든요. 봤는데 처음에는 요 모양이 고구형이 아니었어요. 일부는 그게 순도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최근 연도에 보니까 대부분이 고구형이에요. 그리고 병충해에 강하고 순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스 계열로서 국산 종자지만은 350g 이상이 대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농사 짓기에 나름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이 아리랑 종자를 공급하신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 우리 사장님들 현장 평가에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구형이고 순도도 쭉 고르고 병충해 특히 강하고. 이제 병에 확실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끝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 파종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우니까 작년에 전국적으로 아마 30-40% 정도는 육묘 실패였지 않는가. 그래서 금년도에 수확했을 보니까 뭐 탁구공만한 것들이 많고요. 근데 금년도는 특히 6월 윤달에 들었습니다. 그럼 가을로 밀릴 거 아니에요, 날씨가.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금년도 9월 10일 날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남부 이북이나 중부 지방에서는 종자 파종 시기거든요. 그러면 9월 10일 날로 봤을 때 금년도는 7월 19일이 음력으로 7월 19일입니다. 그 작년에는 8월 8일 날이에요. 20일이 지연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뜨거운 날, 더운 날이 지연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심는 시기에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에 심었을 때도 보면은 작년에는 9월 29일 날 추석 무렵이단 말이죠. 그런데 추석 무렵이 제일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년도는 9월 10일이래요. 열 하루. 그러니까 추석보다 더 땡겨진단 말이죠. 결국은 올해는 뭐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겠지만 날씨가 더울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파종 날짜를 한 2-3일 정도 더 늦추시는 것이 실패하는 것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늦추면은 육묘가 잘 안 자라가지고 서리빨 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웃자라고 잘 자란 것은 내년에 가서 추대 분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기계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 속에가 한번 뽑아 쓰다 보면 거기에 상토도 묻어 있고 균이 들어 있어요. 반드시 소독을 지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바빠서 못 온단 말이죠. 그걸 세척을 해가지고 소독을 하는 방법도 뒤편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묘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토경, 이제 땅에다가 키우는 트레이가 됐든 직파가 됐든 기계모가 됐든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잔력병이라든지 녹균병이라든지 시드름병이라든지 균핵병이라든지 특히 고자리 파리,
축분을 써버리면은 고자리 파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파리가 냄새 맡고 알을 간단 말이죠. 요게 이 위에 있는 시드름병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그래서 이 미발효된 퇴비 때문에 수확 후 저장해서 이것들이 가장 피해가 크잖아요, 지금. 사가시는 분이 보고 안 사가요. 예, 네, 그렇죠. 흠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반드시 토양 소독을 하시는데, 육묘할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 육묘가 있고 하우스 육묘가 있고 그다음에 고설 대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고설 육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고설 육묘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분도 공급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도지 육묘를 트레이 육묘를 권장합니다. 직파 땅에다 바로 씨앗을 뿌리는 부분은 물주기 간편하고 종잣값 적게 들어가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육묘할 곳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아까 하우스 묘라든지 고설 육묘는 저는 권장을 않지만은, 만약에 노지다 한다고 했을 때는 연장하지 않은 밭, 토양 소독을 한다면 육묘장을 소독한다면 상관은 없지만은 연장하지 않은 밭, 예를 들어서 양파, 마늘, 쪽파, 대파 연장하지 않은 것 같은 부류거든요.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물주기 편한 데가 돼야 됩니다. 물주기가. 물주기 어려워 버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잘 주시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중성 토양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소독했던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바사미드 소독은 가스로 고온과 습이 맞아야만이 가스가 생깁니다. 두 번째, 석회질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습이 들어가야만이 농약 성분이 나와가지고 소독이 되고, 태양열 소독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온다든지 그늘진다든지 밤에는 소독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비닐에도 안 치고 쉽게 조금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석회질소가 효과적이지 않는가.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시되,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모판 설치할 때 또 다시 비닐을 걷고 노타리를 쳐가지고 다시 이게 묘상을 만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고랑에 있던 균이 또 다시 섞어지거든요. 절대 하시면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소독을 안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묘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때 땅 살리기 유기질이고 석회를 반드시 넣어주시고, 토경에다 하실 때는 대부분이 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양분, 이게 비료는 살포 안 하셔도 양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넣지 마시고 요것만 넣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퇴비를 넣으면은 고자리 파리가 거기다가 알을 까가지고 묘상에서부터 고자리 파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드름병이 나오거든요. 땅 살리기 유기질을 하면은 개분에다가 이게 균을 접종한 것이라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돈 안 들이니까 묘상 설치는 반드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일 늦추시는데, 요것은 투명 비닐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검정 비닐로 심으신다는 분들은 그 파종 날짜를 하얀 비닐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당겨서 파종을 하셔야 돼요. 그 투과하는 햇빛 때문에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노지 직파는 권장을 않지만 한 55일을 키우셔야 되고, 트레이 뽑아서 쓰는 거, 그것은 40일에서 45일 정도 역산을 해가지고 그 심는 날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모는 55일이 돼야만이 그 뿌리 얽힘이 되거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55일부터 62일까지 해보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요걸 참고로 해서 가지고 파종 시기를 하시는데, 보리 파종은 15도 평균 온도가 요때를 역산해서 40에서 45일 사이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육묘장에서 해주시는데, 저는 아까 4조 기계모를 했는데 11월 9일 날 정식을 하고 11월 24일 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뿌리를 보시면은 엑스칼리버를 저는 종자다 그 분위 처리했거든요. 이렇게 해봤더니 안 처리한 것도 처리한 것도 뿌리 발근이 이렇게 많더라는 얘기죠. 요것은 내년에 4월 말까지 뿌리가 계속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또 기계 모르면 일직선을 심어지기 때문에 이제 뿌리 내림도 훨씬 더 빠르죠. 심어놓고 하루 되면 1cm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계모가 훨씬 지금 환경에 맞게끔 그 기계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특히 이제 엑스칼리버를 제가 해본 경험 중에 중부 이북에서는 추위 때문에 늦게 심었다든지 할 때는 부직포를 씌운단 말이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농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성 지역에다가 한번 2조를 해봤습니다. 엑스칼리버 침대를 해가지고 했더니 비슷해요.
뭐 수확량도 별게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얼어 죽고 결주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제때 심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엑스칼리버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종자 파종을 했을 때는 이건 양파 종자는 어두운 조건에서 발화가 됩니다. 어두운 조건에서 그늘진 데다가. 근데 햇빛에다 놓아버리면 저렇게 검정 비닐로 이렇게 감쌌단 말이죠. 근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밑에가 물을 주어가지고 적재를 해놨는데 밑에가 물이 안 빠져버리면 밑에 치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면이 파레트로 물이 빠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3일을 파종한 날부터 3일을 감쌌다가 4일째 되는 날 갖다가 시상을 하시면은 이 속에서 지금 발화가 되거든요. 싹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힘들었지만은 문제는 육묘에서 실패를 하시면은 1년 농사 망치거든요. 남의 것을 사다 하신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말씀해 주시죠. 예. 제일 문제가 이제 그 물이에요. 치상해놓고 이제 물 관리가 예. 제일 적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코팅을 해가지고 파종한 것도 물이 부족하면은 싹이 안 올라옵니다. 안 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종할 때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양파는 일생에 물을 제일로 많이 필요할 때가 파종할 때고 그 다음에 심어놓고 봄밭에 심어놓고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착도 잘 됩니다. 근데 물이 많이 줘야 되는데 육묘에서는 물이 문제가 생겨요. 코팅 종자라든지 파종할 때 물은 충분히 이제 판에서 많이 줘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물을 어떻게 보면은 목마를 정도로 살짝만 주고 그 뿌리 쪽에서 습이 없다 할 정도로 시들면 물 주면 살아나요. 저녁 때 물 주면은요 또 저녁 때 저녁 그 다음 날 보면 살아납니다. 근데 물을 많이 줘가지고 1시간 이내 쓰러져 버리면 못 살려요. 실패합니다. 요것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트레이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뽑아 쓰든 기계모가 됐든 간에 이제 치상을 한 뒤에 전에는 부직포 차광막만 씌웠거든요. 근데 한 5일쯤 6일쯤 되면 싹이 올라와요. 거들 때 싹 뽑혀요 또. 그래서 저는 그 부직포를 씌워놓고 습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어두운 조건에서 발화가 되니까 차광막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충분히 물을 주시라 그 얘기죠. 충분히 주는데 밑에까지 흐를 정도로 주신 뒤에 세게 주면은 또 튑니다. 주신 뒤에 치상하면서 한 줄 깔고 부직포 덮고 그 다음에 차광막 씌우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씌운 뒤에 물을 줬더니 발화가 불균형해요. 왜 그러냐면은 차광망이 이게 옆줄과 아랫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 맞으면 안 맞아요. 그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 보시면은 파종을 해가지고 3일 정도 놔뒀죠. 요때 이렇게 싹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치상을 하고 여기다가 잔류병약을 해버리면은 약해가 납니다. 그렇죠. 이미 싹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잔류병약을 하시려면은 이 트레이를 깔기 전에 이 모판에다가 잔류병약을 하고 난 뒤에 치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요처럼 미세하게 나오는 물조리로 왕복으로 해주시면 충분하고 특히 양쪽 가해는 물이 빨리 마르거든요. 양쪽 가해는 가운데보다 더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많이 주지 마시고 왔다 갔다만 하고 좀 천천히 걸어서 가시면 충분하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종자 처리할 때 엑스칼리버를 처리 안 했으면은 네. 이렇게 물 줄 때 엑스칼리버 주면 그렇죠. 약해 전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잔류병약은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요거 물 줄 때 트레이 판 하나당 1리터 정도 주면 충분하거든요. 딱 맞습니다. 예, 요때 엑스칼리버를 100리터에 희석해가지고 주면은 한 3차례 정도만 하시면은 겨울 나는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실패한 사례예요. 스프링클러로 물을 줬습니다. 치상을 하고 처음에는 잘 나왔어요. 이게 모태 본능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물이 이렇게 있죠. 물이 이 정도로 물이 많으니까 고온에 그 당시에 37도 나왔거든요. 1시간 이내에 싹 다 가버립니다. 1시간 이내에. 요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1시간 이내에 고온기에는 습이 많으면 갑니다. 트레이를 파보셔가지고 습이 없는데 뽑아 쓰는 것은 이미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땅 밑에도 이제 트레이 밑면도 보셔야 그래서 한다. 이 물 주기 할 때 이 해낮에 주지 말아야 되고 예. 이 양파가 시들었다 하더라도 말로는 안 죽어. 안 죽어요. 관습해주기 안 때문에.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 주는 거를 이제 오전 일찍 주던가 이제 오후에 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해낮에 줘 버리면 사람이 예. 더 많이 나. 가급적이면은 오후에 예. 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녁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저녁 때 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직파는 한 열흘 정도 돼가지고 비가 없을 때는 주시면 되는데 트레이는 한 2, 3일에 싹 올라온 뒤에 창각만 거둔 뒤에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고 살짝만 주시면 되고 기계모는 매일 줘야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상토에서만 있으니까요. 특히 고설육묘는 하루에 2번도 줘야 됩니다. 상토에 물이 없으면 그렇죠. 뿌리가 죽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고 비 오거나 구름 낄 때는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물 주는 도구가 3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조루가 있고 분수호수가 있고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양파 육묘 올 때는 초기에는 힘들더라도 한 20일이면 충분하거든요. 20일 동안은 2임 이상 나올 때까지는 20일이 걸리거든요. 요때까지는 습이 많으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밀년 농사 망쳐요. 그래서 물 조루로 힘들지만은 매일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20일 이후에는 분수호수로 주는 것이 스프링클러보다도 고르게 갑니다. 분수호수도 위로 솟는 거 말고 옆으로 퍼지는 거 이걸로 관리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고설 재배는 어쨌든 양파가 땅에 뿌리를 안 내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수확량은 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참고해가지고 양분 관리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분이 비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까지 합쳐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육묘장은 이제 이렇게 고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양액을 갖고 키우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농가들보다 이게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데 농가들은 이제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안 되고 요 트레이의 양분이 20일 내지 25일이면 고갈되거든요. 그러죠. 예. 이 고갈되기 전서부터 이거 양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은 이제 고갈되고 나서부터 해야 되니까 다시 회복시킬 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흑농에서는 육묘를 양파 육묘를 하실 때 양액으로 하시나요? 예, 예. 그러면은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양파 20일 후에 상토 성분이 20일이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웃거름을 이제 오래 양파 뿌리에 양분이 없으면 노화모가 돼요. 그렇죠. 그럼 활착이 지연이 되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20일 앞뒤로 해가지고 양액을 주시는데 이것은 양액이 아니고 일반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화학 비료고 여기 흑룡에 나오는 너부타 골드라고 유기물을 갖다가 액으로 만든 그런 유기물이거든요. 같이 섞어서 주시면 효과가 있고 여기에다가 엑스칼리버를 같이 섞어서 주시면 뿌리 발근이 더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실패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밑에가 트레이 밑면에다가 부직포를 깔았어요. 습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뿌리 쪽에. 바로 이것은 실패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위에 또 스프링클러를 예, 하니까 물이 많이 가는 데는 예. 많이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실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하우스는 딱딱해요, 땅이. 그러니까 하우스 육묘가 좀 기후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0일을 조심하시라는 얘기가 발화는 25도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33도가 넘어지니까 발화가 안 됐습니다. 발화율이 종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도 때문에 안 됐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밑면에다 표시했습니다. 20일 되면은 잎이 2잎 이상 나오거든요. 이때부터는 문제가 안 생겨요. 물 많이 주더라도. 그렇죠. 뿌리가 많이 뻗었으니까. 이때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지 직파를 제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12월 2일 날 보시면은 좌측에 보면 밑면에 보면은 이 잎집 두께가 1cm예요. 요것은 금년도 보니까 추대가 나왔습니다. 쌍부하고. 근데 적은 것은 결주가 생겨요. 서리발로.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이런 생리 장애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직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묘장을 만들 때 아까 그 농약을 살포를 하겠는데 육묘장은 이게 농약이 보통 한 봉이 100평용이거든요. 근데 100평이 안 되는데 한 봉씩을 뿌려버려요. 바로 약해놔가지고 모판 엎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면적 비례해서 정량보다 약간 적게 여러 번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노지에다가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으로 전엽도 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정식 10일 전에는 봄밭에 나가기 전에 뿌리 쪽에다가 살충제 살균제를 뿌리고 물을 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전엽을 한 뒤에 이렇게 입마름이 되거든요. 곰팡이병. 예.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입마른 직후, 입 자른 직후에 첫 번째는 입이 마르는 무름병, 이게 밑으로 주저앉거든요. 그때는 일품이나 영일스마트가 있습니다. 농약이. 이 약제를 한 2회, 2회, 3회 이렇게 서로 교차해가지고 쓰시고 녹균병 약, 그 다음에 살충제, 유기FA 100 하나로 뚝 침투제를 섞어가지고 바로 살포를 해줬더니 이런 증상이 없어집니다. 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지직파는 저는 권장 않지만 혹시라도 하신다는 분은 위에다가 씨앗 파종하고 위에다가 톱밥이나 상토를 너무 많이 끼얹으면은 습해를 받고 너무 적게 하면은 발화가 안 되고 이게 적당히 뿌리시고 물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죠. 요때는 직파했을 때는 잔혹병약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 줄 때 첫 번째. 요때는 싹이 안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모는 제가 이 자료로만 설명을 드리려합니다. 앞으로 농촌 환경이 고령화 때문에 기계모를 심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돼 있거든요. 이런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계 정식을 하시는데 기계 육류를 하시는 60일 동안은 이런 순서대로 해보시면은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배수가 잘 되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위로 끼얹어 버리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배수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곰팡이병 살충제, 살균제, 유기FA 100 하나로 뚝을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주시고 뿌리 돌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엑스칼리버 골드를 한 2, 3회 정도 살포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뽑아 쓰는 양파보다도 기계모에서 시드름병이 많거든요. 그 원인은 상토를 물고 가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근데 저 속에가 트레이 속에 있는 곰팡이가 균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소독을 하는데 지금 그 치아 염소산 나트륨 이런 것을 쓰라고 하는데 이게 낙스나 성분이에요. 근데 저 하나로뚝이 그 산속의 살균제거든요. 예. 그래서 500리터에 2병 넣고 그냥 1시간 정도만 예. 넣었다 빼도 살균 효과가 이거에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낙스를 예. 500리터가 50병을 넣으려고 보면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쓰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더라는 그렇죠. 얘기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땅 지온을 높여줘야 뿌리가 잘 자라고 또한 가스 피해가 없고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 이런 기능성 자재 흥릉에 나오는 4종 세트를 가지고 저는 농사를 지었고 지금 겨울에 보면은 퇴비가 이렇게 김이 보랑보랑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생물이 활동을 하니까 저렇게 그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 땅 살리기를 썼을 때는 미생물이 활동을 하는데 저렇게 발효가 안 된 퇴비보다는 시드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자리파리 피해 때문에 시드름병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흥농약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양파 육묘를 하신다 하니까 뽑아 쓰는 것이 됐든 기계 육묘가 됐든 그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육묘 실패하시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환경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띄웠는데 벼도 육묘를 과거에는 집에서 다 각자 농가들이 했거든요. 지금은 육묘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면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종자는 아리랑 이 부분은 사장님이 설명을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 내 동네에 날이 좋다가 양파 파종할 때 되면 이제 비가 와갖고 네. 또 시기도 놓치고 또 과습 피해 받고 그래서 이제 손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더군다나 또 종자가 비싼 종자 아닙니까? 예. 뭐 다 10만 원 이상짜리 종자를 하다 보니까 한 번만 실패해 보더라도 이게 피해가 큰데 네. 저희 같이 이제 전문 육묘장에다 맡겨주시면은 406구짜리 트레이에다가 쓰시는 분들은 이제
500판이면 한 1000평 정도 정식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채소 단위를 좀 한 500판 이상 해야 또 농가까지 공급을 도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잠깐만요. 네. 469, 500판이면은 이게 80 기준입니다. 80, 10이 아니라 80.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도착까지 시켜드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공중육묘하기 때문에 이제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연작의 네.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제 무균종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또 이제 전문 육묘장에서 모를 키우니까 또 잘 키울 수가 네. 있고, 또 전역을 해서 아까 같이 곰팡이라든가 입금마른병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트레이에다가 담은 걸 이제 또 옮겨야 되니까 또 박스 포장해서 도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판당 이제 9,000원 정도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기계 파종하시는 분들이 또 트레이 셀에 뿌리 형성이 잘 안 돼 갖고 해놓고서도 실패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제 육묘장에 이제 트레이를 공급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종자를 이제 파종을 해갖고서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그 500판 1000평이면 이제 10,000원. 그래서 일반 트레이보다 기계면은 한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여기 저 4482, 예. 4489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박스도 또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 1,000원 정도 더 받고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농가 여러분들 이제 묘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고 힘드시면은 저희 전문 육묘장에다 맡겨주시면은 제가 농가가 원하는 날짜에 공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잘 키워갖고 이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또 저 이제 종자, 아리랑 종자. 종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종자가 이제 중조생종, 중만생종, 아리랑 종자로 해서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조생종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신기삼호 품종을 선택해 갖고서 공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자는 중만생종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는 종자로 예, 한수 이북서부터 뭐 남부지방까지 다 그 지역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느 데서나 잘 되는 품종이고요. 또 이제 조생종 신기 3호는 어차피 이제 중부지방에서 못 심고요. 하우스에 심는 분들은 이제 뭐 경북 고령이라든가 또 함안 남쪽에 함안 이쪽에는 이제 하우스에 심는 분들은 되고요. 또 이제 노지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남 이제 고흥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무안 지역, 한평 지역까지는 노지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은 이제 중만생종으로서 이제 이걸 띄워놓고 할까요? 그래서 이 아리랑 품종은 이제 평균 무게가 이제 무겁고 순도가 높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제 고구형,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색깔, 껍질이 이제 튼튼하고요. 조직이 친밀해서 이제 저장성이 좋은 품종. 특히 병하고 저장성에는 타의 품종이 아주 추월합니다.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아리랑이 아닙니다. 알리랑입니다. 알리랑. 이 품종이 이제 중만생종이고, 숙기는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5월 말 전후, 또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한 6월 10일 전후에 갖고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이제 품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만생종 품종이다. 저장성이 좋다. 또 병에 아주 강한 품종으로 농가들로부터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안 지역에서 이제 했던 농가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양파가 이제 파종 시기, 이제 추대 분구 때문에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이건 종자 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파종 시기를 지역적으로 잘 맞춰서 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노지에다가 직파하시는 분들은 이게 드물게 파종하면 안 됩니다. 5평 전후 이내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넓게 파종하면 이제 대가 굵어지면 추대 분구가 문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신기사모는 이제 저온 단일 조건에서도 아주 구비대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농가들로부터 아주 문양이 좋아갖고 시장에서 최고 시세 받는다고. 해 길이가 짧아도 구가 형성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전남의 무안 지역에서는 4월 25일 전후에서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제주 지역 같은 데는 이제 4월 5일 정도가 이제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맛도 좋고
아주 예, 좋다. 그래서 저희 흥농에서는 조생종은 이제 신기삼호, 예. 중만생종은 이제 알리랑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종이 이제 주문하실 분들은 이제 8월 중순까지 예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신택수 사장님을 모시고 이제 양파 묘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 사장님 또 끝으로 한 말씀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기후 변화는 예측을 못합니다. 또한 그 환경이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감지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하시는 분들은 양파 소득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거식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환경이 맞춰주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평균 단수를 제가 해본 경험이 일단 땅이 좋아야 되고 땅을 잘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하셔서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 기능성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일단 물은 저는 이제 물로 비교를 해봅니다. 표현을. 물은 네모나지도 않고 세모나지도 않고 자기 주장은 없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줄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줄기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변하듯이 우리도 기후 환경이라든지 농촌 환경이 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좋은 양파, 그다음 사가시는 분들이 품질이 좋은 거, 병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그때그때 말씀을 올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적용은 여러분들의 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택수 사장님께서 양파 농사의 가장 기본은 이제 토양 환경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농사는 이제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또 노력을 하면은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뀌면 제곱이 되는 네. 농사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신 사장님이 이제 내년 농사를 위해서 양파 평당 40kg 이상 짓는 이런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냥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파 파종서부터 정식 시기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농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계속 저희 흥농TV를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